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해밀턴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카키필드 엔가필드입니다. 소중한 시계를 빌려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계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인가 라는 궁금증이었어요. 이 시계가 엔가라는 의류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액세서리인가 아니면 해밀턴 애호가분들을 위한 시계인가, 답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타겟이 바뀌고 시계 방향성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카키필드라는 위대한 아이코닉 위에 자신들의 감각을 더했는지, 여기에 녹아든 디테일들을 보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겠습니다. 시계 브랜드와 의류 브랜드의 협업입니다. 저는 시계 브랜드가 다른 분야의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표적인 시계 브랜드 롤오카만 하더라도 다른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콧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태그 호이어와 원피스와의 협업, 세이코와 나루토와의 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해밀턴과 엔가의 만남은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각 브랜드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냐, 그 브랜드가 급이 맞냐는 일단 뒤로 하더라도 두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브랜드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태생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 모두가 행복할 만한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엔가의 감성이 해밀턴 카키필드라는 아이코닉과 만나면서 얼마나 이분하게 조화를 이루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계 브랜드들의 협업들은 다이얼 속에 폰트 몇 개로 퉁치려는 소극적인 협업이 많았거든요. 1999개의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정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해밀턴이라는 브랜드가 롤렉스나 하이엔드처럼 수량 조절을 통해 대중들과 벽을 쌓으려는 브랜드는 절대 아니고요. 딱 팔릴 만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시계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매력이고, 한정판이라는 미끼에 흔들리게 되면 시계를 바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처음 손에 들었을 때 여기에 이 시계가 엔가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한 모델이 맞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계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드러내지 않았는데 알 수 있었어요. 두 브랜드가 만나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디테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엔가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전혀 모릅니다만 디테일을 굉장히 중시하는 브랜드임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36mm의 작은 사이즈, 10.8mm의 얇은 두께, 44mm의 짧은 러그, 러그 18mm, 정말 가벼운 무게, 64g, 165만원, 기존의 카키필드 티타늄과 같은 가격이고, 스와치 그룹 최고의 범용 무브먼트, 칼리버 H10, 단면 무반사, 사파이어 글래스, 10바, 100m 방수, 전형적인 밀리터리 베이스의 툴워치입니다. 툴워치를 지향하는 아이코닉 워치는 정말 많잖아요. 익스플로러, 구형 블랙베이 36, 튜더 레인저, 진 556,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크와드 샌더스트 혹은 스미스 PRS 29 정도가 생각나는데, 여기서 단종된 걸 제외하고 사이즈를 36mm로 줄이게 되면 그 대안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쪽에서 38mm와 36mm는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범주의 시계라고 봐야 할 텐데 아이코닉한 36mm 툴워치, 이 조건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엔가가 카키필드에 어떠한 디테일을 입혀놓았는지 금방 알아채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빼는 데 주력했습니다. 카키필드의 상징과도 같았던 24시간계가 사라졌고, 핸즈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피니싱은 먹먹해졌습니다. 데이트가 사라졌고, 다이얼을 한층 더 화려하게 부각시켜주는 중심의 서클이 날아갔고요. 시계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베젤의 폴리싱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브먼트의 절반을 가리면서 엔가의 이름을 남겨두었습니다. 툴워치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디테일만을 남기고 전부 날렸습니다. 제가 디자인 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어쩌면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빼는 작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은 브랜드들은 더하려고 노력하고 위대한 브랜드들은 빼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케이스의 소재는 티타늄입니다. 가벼운 무게는 완벽한 혜택이지만 짙은 색감, 강철보다 스크래치에 더 약한 모습, 폴리싱이 어려운 점은 티타늄의 강한 호불호가 걸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의 고트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색감도 밝게 만들면서 특별한 코팅을 입혀 스크래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독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스크래치의 정말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툴워치에 쌓인 스크래치는 개개인의 헤리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멋있는 거죠.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만들어 갈 거니까. 저는 해밀턴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가진 헤리티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아이콘이 카키필드에는 관심이 가질 않아요. 해밀턴의 W10을 구매하면서 미네랄 무쇠가 된 이유도, 훨씬 더 작은 브랜드의 스미스 PRS 29를 선택한 이유도 결국 글래스입니다. 해밀턴의 악명 높은 풀반사 글래스는 시계를 정말 빨리 물리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인데 정말 다행히 여기에는 무반사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브러싱의 깊이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썬레이와 블랙 다이얼, 그리고 무반사 코팅이 반영된 평평한 글래스의 만남은 해밀턴의 급을 높여주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해밀턴의 빌드 퀄리티는 좋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해서도 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케이스 마감이나 브레이슬릿을 보면 확실하게 이 브랜드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드 퀄리티 측면에서 티쏘와 해밀턴 그리고 미도 사이에는 정말 큰 벽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가진 매력 자체는 해밀턴이 압도적이고 저는 이 중에서 단연코 해밀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빌드 퀄리티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빌드 퀄리티마저도 개선되었습니다. 마감의 각도가 변하는 모서리 부분에서의 퀄리티가 올라온 듯하고, 거칠었던 브러싱 마감 자체의 퀄리티도 예전과 다르게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두께는 10.8mm로 무브먼트의 항자성, 기본적인 방수까지 잡은 걸 보면 거의 최대치로 줄였는데 이상하게 시계가 얇아 보이지 않아요. 비율적으로는 통통한 느낌까지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이얼의 위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호 부분이 되게 타이트하고 정면으로 보이는 시계의 밸런스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케이스백의 두께는 더 두꺼워져서 이렇게 측면 밸런스는 조금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되네요. 두께를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케이스백에 엔가의 디테일을 집어넣느라 좀 두꺼워진 것 같고요. 러그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뽑아내거나 방수를 조금 더 줄이더라도 케이스백의 디테일을 간소화해서 상대적인 밸런스를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착용감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비교가 가능한 시계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엔가 필드는 해밀턴 애호가 분들을 위한 시계도 아니고 엔가 매니아 분들을 위한 액세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한정판 여부, 어떤 시계에 대안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떠나 시계 자체만으로도 정말 잘 만들어졌고 모든 시계 애호가 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시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엔가필드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엔가필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보장되어 있고 헤리티지 더 진하고 더 샤프한 케이스, 더 얇은 두께, 완벽한 밸런스, 훨씬 더 저렴한 가격, 매력은 조금 다르지만 엔가필드에 꿀리지 않는 카키필드 9721입니다. 끝!